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더 가족적인 부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지적법 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죠. 뭐 배웠는지. 그렇죠. 그런데 또 수업하는 동안에는 이해는 한번 했죠.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충분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등기법을 하는데요. 등기법은 지적법보다는 양도 많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법은 그래도 가끔 암기할 내용들이 있는데 등기법은 암기할 내용은 거의 없다. 다 이해다. 그래서 지적법 공부하는 거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공부할 때하고 등기법 공부할 때는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은 다 잊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등기법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부터 등기법인데요. 자, 등기 먼저요. 등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 법에서 등기가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셨죠?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물권법 시작 부분에 이런 게 있죠. 물권법 시작 부분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하셨죠? 자, 민법에서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법률행위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 계약 중에 대표적인 것은 또 매매죠. 그래서 매매. 이런 것들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해서는 물권 이제 변동. 우리 법에서는 이제 그 득실 변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민법입니다. 그래서요, 민법에서 요 내용은요, 어디 있냐면은 민법 이제 여러분 186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민법에서 이제 앞으로도 배울 것이고 자세히.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186조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요. 이제 이와 대응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물권을 변동할 때요.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에서 대표적인 것은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 대표적인 것은 상속이죠. 상속 등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민법 187조에 나오죠. 자,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이죠. 물권 변동 그 이외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등기라는 단어는 민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민법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을과 매매를 합니다. 을과 X 토지를 뭐 10억 원에 이제 매매를 한다. 자, 그러면은 현재 등기는요. 나중에 우리 등기부를 볼 텐데 만약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이제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매매하고요. 잔금 지급일 날 등기소를 다 넘겨주고 등기소를 넘겨주는 거죠. 등기소를 다 넘겨주고 열쇠까지 넘겨줬어요. 집이면 뭐 주택일 수도 있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열쇠까지 다 넘겨줬어요. 잔금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열쇠하고 등기소를 넘겨주는 거죠. 다 넘겨줬어요. 다 넘겨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등기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 내용은요. 민법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공시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공시 원칙이죠. 이 공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아무리 살고 있고 등기소를 다 가지고 있고 잔금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공시는 갑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을 앞으로 공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것은요, 두 사람서 매매하고 등기소를 넘겨주는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뭐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공시를 해야만이,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이제 민법 186조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등기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 그 매매라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등기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소유권은 등기 없이, A 앞으로 등기가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물건을, 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요. 갑이 등기가 돼 있어서 갑한테 가서 살려고 하는데 갑이 사망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상속인 유일한 상속인 A면은 A가 소유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갑한테 살려고 갔더니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A가 소유자라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 없이도 A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취득은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만약에 상속의 경우에도 A 앞으로 등기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은요. 갑이 사망하고 A 앞으로 등기되는 시기에 시간적 간격이 있겠죠. 그 간격 동안에 어떻습니까? 소유자 없는 물건이 돼버리잖아요. 갑은 사망하면 모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상속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그 사이에 소유자 없는 물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걸 막고 위해서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한다. 이것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안 돼 있어도 A가 소유자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A가 바로 소유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요. 그 물건을요. 상속받은 물건을요. B라는 사람한테 이제 처분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요. 이 건물을 10억 원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매매를 통해서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예요. 지금 등기가 이런 상태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해서 지금 현재 소유자는 우리는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까? A를 소유자로 알고 있죠. 갑은 사망했으니까요. A를 소유자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B한테요. 물건 팔고 등기소를 넘겨주고 열쇠 다 줘서 어떻습니까? B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알고 있느냐? A를 소유자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A가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B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B는 등기를 해야 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지금 현재 갑 앞으로 지금 등기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B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A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B한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A가 넘겨주기 때문에 A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해가지고 B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야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도 어떻습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하는 거죠. 자, 그것이 민법 186조하고 187조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186조에서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은 권리의 변동을 다룹니다. 권리의 변동. 그러니까 민법은요. 권리 변동을 다루는 법이 이제 민법이에요. 권리가 과연 어떻게 변동되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되고 또 소멸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러면은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사항이 되지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사항이 아닌 거죠. 등기 없어도 되니까. 다만 처분할 때만 등기가 필요하지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 즉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처분할 때만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냥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을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고 아무 말이 없는 이유는요. 민법은 권리에 관해서요. 법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등기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민법에다 다 규정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법에 그 뭐요 규정이 많아 죽겠는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다 민법에다 하다 보면은 민법의 부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따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법에다 규정하지 않고 여기다 규정하는 것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그 등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냐 그 등기 절차죠. 등기 절차. 자,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은요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에 있어서의 그 등기 절차죠. 등기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요, 권리 변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그 절차죠, 절차. 등기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등기 절차.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 절차를 부동산 등기법에 당연히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들은 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없습니까? 등기 없이도 권리는 변동이 됩니다. 그렇죠? 권리는 변동되지만은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 같은 경우는요. 상속했을 때 A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E 한 다음에 A 앞으로 상속 등기는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처분하고 싶으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의한 등기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상속 등기를 하려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취득할 때는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 등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절차가 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즉 상속 등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등기 절차는 나와 있어야 되겠죠. 절차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우리가 문법하고 이제 구별을 합니다. 민법에서는 등기사항은 권리 변동을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사항이 되지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다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바로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등기들, 그 등기들의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다라는 거죠. 절차를. 그래서 민법의 등기사항은 이렇게 되겠죠. 민법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사항이 되지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다 부동산 등기법에는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은 민법에서의 등기의 대상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넓은 개념. 그렇죠. 넓은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민법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가 필요하지만은 등기상의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이거만 필요하지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이건 절차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될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물론 등기사항이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등기법상 등기사항과 민법에서의 등기사항이죠. 등기사항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면 되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은요, 우리가 지적법과 함께 공시법에서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법과 관련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지적법 하다 보면 등기적인 내용이 가끔씩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등기법 하다 보면요, 가끔씩 지적법적인 내용이 조금씩 나옵니다. 가끔 어쩌다 조금씩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등기법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습니까? 바로 민법에 규정돼야 될 것을 따로 빼놓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라는 거죠. 원래 민법에 규정돼 있어야 될 것을 따로 빼가지고 말해놓는 부속 법률, 즉 민법의 부속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하다 보면요, 계속 민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법 시간의 반은요, 민법 시간이에요. 민법과 겹칩니다. 민법을 전제로 해서 민법에서 등기하라고 하면은 등기 절차가 나오고 민법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등기 절차가 나올 필요 없죠. 그래서 민법과 계속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반은 민법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부동산 등기법을 하려면요. 민법을 알지 못하면 등기법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민법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민법을 전제로 해서 이제 등기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등기법이 민법의 한 심화 강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민사특별법을 합니다. 그럼 민사특별법은 어떻습니까? 민법을 알아야 또 민사특별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과 다른 점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알아야 이것과 민법의 무엇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민사특별법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민사특별법은 아니고요. 민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해야 될 것을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부속 법률입니다. 그러면은 민법에 무엇을 등기를 해야 되고 무엇은 등기할 필요 없는 것을 알아야 그 절차를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알고 민법이 하나 심화 강의, 민사특별법이 민법의 심화 강의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의 하나 심화 강의가 됩니다. 민법을 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민법 잘 모르는데 어떻게 등기법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은 민법과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등기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민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해야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지만은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하다 보면은 중학교 수학이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 시간의 반은 민법 시간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해도요. 민법 지식으로요. 두세 개 많으면 서너 개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자, 등기란 이제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32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등기법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등기는요. 민법에서 정한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 그러면 등기라냐 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죠. 등기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요 등기에 의해가지고 있죠. 자, 그럼 등기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등기란 어디서 하느냐?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이 이제 등기관이 있어요. 등기소는 법원 산하 기관입니다. 행정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 산하 기관으로 등기소가 있고 등기소의 등기관이에요.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는 거죠. 등기부라는 장부에 장부에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 과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권리 관계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동을 의미하겠죠. 권리 변동. 권리 관계는 권리 변동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기록하는 것, 또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을 이제 등기라고 합니다. 이게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관이 등기소 이제 등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라는 것은요. 옆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고 있는데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100%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종이는 아예 없습니다. 이제 등기부. 예전에 등기부 등본 떼러 가면은 복사해 줬는데요. 지금은 그냥 출력합니다. 바로 출력해줘요. 인터넷으로도 바로 출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등기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를요, 우리 기억 장치죠. 기억하는 거죠. 디스크에 기억하잖아요. 이것을 인간의 뇌를 보조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조 기억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라는 단어가 원래 편하지만은 이것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스크. 이 디스크를요,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이 등기부. 디스크를요,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니까요. 부동산 이제 나오겠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이 등기부는 예전에 첫 시간에 했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어느 부동산이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권리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의 이제 물리적 현황, 사실관계, 권리 관계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실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서 그 부동산이 특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거.
등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니까 권리관계죠. 이것을 기록하는 것, 기록해 놓은 것 이런 것도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와 관련돼서요 여기 1장에서는 등기의 총칙인데 순서를요 약간 좀 바꿔서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30페이지 보시면 2장이 있는데요 2장 등기소와 등기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등기소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안 나오고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등기부 우리가 지적법은 지적공부를 다룬다. 그러면 등기법은 이제 바로 등기부를 다룹니다. 등기부 법률법을 다루기 때문에 등기부는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했던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등기소가 나오죠. 등기소는 뭐 하는 곳이냐 해서요.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그러니까 법원이 크면은요. 거기에 따로 등기소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그만 곳 같은 경우는요. 등기소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법원에서 등기사무를 취급합니다. 조그만 데들은. 그래서 보통 우리는 등기소 하는데 큰 데는 이제 등기소가 따로 있지만 큰 법원 같은 경우는 그러나 조그만 데는요. 그 법원에서 직접 등기 업무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 이것을 우리는 등기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법원 산하기관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등기소가 뭐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기소, 등기하는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밑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 있죠 밑에. 그러면 등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등기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소나 등기관 이런 것들은요. 이제 법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그냥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이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 이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기부. 우리는 등기부를 다룰 테니까요. 자, 등기부란 거기 개념이 있죠. 등기부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 그러니까 뭐 컴퓨터 이런 게 되겠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에요.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해 놓은 거. 그러니까 등기부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그 자료들을 이제 쭉 편성해 놓은 이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 자,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 자, 그러면은 등기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등기부 자료들이 있겠죠.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개별 토지, 개별 건물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있겠죠. 개별 토지, 개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뭐 100번지에 대한 권리관계, 101번지에 대한 권리관계, 102번지의 권리관계 이런 게 다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한 필지 또는 한 동의 건물,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 특히 어떻습니까? 특정 토지, 특정 건물에 대한 이제 등기 자료, 이것을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이제 등기 기록은 다른 점이죠. 밑에 양가리 부분 보시면 등기 기록이란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그러니까 등기 정보 자료를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는요, 이 등기부라는 것과 등기 기록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신부름 시키면서 야 등기부 좀 떼와라. 등기부 떼오라는 건 뭐예요? 이걸 떼오라는 게 아니죠. 뭘 떼오라는 거예요? 등기 기록을 떼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혼동해서 사용을 하죠. 그냥 등기부 떼와라 그러면은 그냥 요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는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 기록을 떼오라는 거죠. 개별 필지에 대한 기록들, 등기 자료를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이 디스크 전체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등기 기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등기 기록. 그래서 우리는 등기 기록을 이제 다루게 되겠죠.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보는 것이지 등기부 보는 법을 보는 게 아니죠.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요. 이제 종류해가지고요. 자, 등기부의 종류에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와 건물. 그래서 토지와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가 있고요. 토지의 그 정착물로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 거죠. 건물.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토지만 다루지만요.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룹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요. 토지를 기록해 놓은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근데 여러분이 민법에서 보시다 보면요. 또 임목이라고 해서요. 임목법상 등기될 수 있는 임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임목등기부라는 곳에 등기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특별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법상 등기부들, 그러니까 등기는 우리가 다루질 않고요.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일반적인 부동산의 등기부로서 이제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목등기부 이런 것들은요, 이게 특별법상 등기부니까 우리가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다릅니다. 또 뭐 여러분 민법에서 뭐 부동산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인 방법에 의해서도 독립된 부동산이 상정될 수 있는데 그것은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서요.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별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광의의 등기부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협의의 등기부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토지 등기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과연 어떻게 이 등기부를 편성하느냐라는 겁니다. 편성하느냐에 있어서요. 등기부를 이렇게 편성할 때는요. 이런 거죠.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만약에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100번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는 두 사람이죠. 그러면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소유자별로 두 개의 등기부가 편성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물건이 하나면은 하나의 등기부가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성돼요. 예를 들면 또 갑이라는 사람이요.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소유자는 한 사람이지만 물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등기부는 두 개로 편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기부 편성은요, 소유자별로 등기부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자가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해서 소유자별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별로 등기부가 편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는 하나가 편성되고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두 개면 두 개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 단위로 등기부가 편성된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가지고 양가를 보시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니까 각 건물, 각 토지마다 어떻습니까?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물건별로 등기부를 둔다. 등기부가 편성된다.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거죠. 밑에 다만 해가지고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이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선 지금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거고요. 복잡해요. 아파트 등기부라든지 상가 건물 등기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일반적인 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단독주택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토지 이런 건 일단은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별로 어떻습니까? 이제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어떻게 구성됐냐?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됐냐는 것은 이제 물건별로 등기 기록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등기 기록은 과연 어떤 식으로 편성되냐? 물건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각 하나하나의 등기 기록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냐? 그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표시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으니까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부동산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표시란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 이제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은 우리는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사항란.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표시란과 사항란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시란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란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때요, 이 표시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이 편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등기 기록의 제목 부분이 되겠죠. 부동산마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표시란을요, 이 부동산에 대한 제목 부분이 되기 때문에 표제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제부. 그러니까 표시란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하고요. 표제부라고 하고.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이제 사항란이 있는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예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지적법할 때 잠깐 했죠. 권리관계를 어떻습니까? 첫 시간에 했네요. 오리엔테이션 때.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뒤집박죽 다 섞어 놓으면은요. 우리가 보고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공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공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고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면 공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관계를요. 가장 중요한 소유권과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누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해요. 갑구.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다시 이제 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항란은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갑구, 을구. 그래서 이거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제 편성해 놓은
기록해 놓은 을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등기 기록이 어떻게 편성되느냐는 표시란과 상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란은 권리관계를 기록하고 표시란은 부동산의 사실관계인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요. 표시란을 기록하고 그러면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하고 상란은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해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로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2페이지 보시면요. 등기 기록에는 이제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어떻게 편성되느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표제부를 우리는 이제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이게 표제부라고 하고요. 그럼 다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란이 있는데 이 사항란은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요, 밑에는 등기 기록이 구성해가지고요, 이제 토지 등기부 표제부,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어떤 것이 기록되고, 그 다음 맨 밑에 뭐 갑구나 을구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느냐. 중간에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인문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일반적인 토지, 일반적인 건물만 다룹니다. 자, 그 내용은요, 이게 등기부 예시가 있죠.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가요, 좀 부족하게 이렇게 짧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리면 어떻습니까? 요 부동산 등기부 견본 이렇게 드린 거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등기 보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면에는요 건물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다른 면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있죠. 토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건물을 보죠. 건물을.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느냐. 아주 간단한 등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상 전부증명서. 예전에는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본 그러면요 전부를 등사하게 되면 등본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초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것을 등사를 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명호를 달라집니다. 이것은 다 출력한다는 거죠.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에 등기부 등본에 해당하는 것은요. 등기상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전부가 이제 출력되는 거죠. 전부증명서고 과거에 등기부 초본이라고 했던 것을요. 등기상 일부증명서. 자, 일부만 뺐다고 해서 일부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등기부 등본을 전부증명서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과거의 등기부 초본을 우리는 이제 전부증명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증명서, 전부증명서는 그러니까 등기상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동일한 말인데요. 이 용어들을 이제 약간 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이 그냥 용어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건물 등기부를 보죠. 건물 등기부. 아니, 토지 등기부를 먼저 볼까요? 토지 등기부. 자, 먼저 토지 등기부를 먼저 보면요. 자, 토지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고유번호는요. 우리가 지적법상 고유번호가 틀려요. 지적법에서는 토지만 다루지만 우리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다루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유번호는 우리 지적법상 고유번호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등기부에서 먼저 표제부가 나오죠. 오른쪽에 토지의 표시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를 표시하는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를 표시하는 표시란이 있고 표시란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한다는 거죠. 표제부를 보면요. 맨 왼쪽에 표시번호라고 있죠. 표시번호. 이거는 표시가요. 변하게 되면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표시는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는데 표시의 번호입니다. 자, 그럼 표시번호가 있으면요. 표시번호 오른쪽에 보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1, 2, 4. 그 밑으로는 이제 나중에 여기 100개 없는데 1, 2, 3, 4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접수해가지고 1995년 6월 5일 밑에다가요. 접수 연월일 이렇게 쓰면 돼요.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접수 연월일. 접수 날짜를 적지만은요. 날짜를 적는데 밑에요. 밑에 뭐라고 쓰냐면요. 접수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접수 연월일은 적지만은 접수 연월일, 접수된 날이라는 거죠. 접수 연월일 이것을 적어요. 접수라는 접수 연월일을 적지 접수 번호를 적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요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에 세 번째 건 오른쪽 오면요 거기 접수해가지고 접수 날짜도 적고 밑에는 접수 번호도 적었죠. 그렇죠? 1997년 7월 5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접수 연월일이 되고요. 밑에는 제 2453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접수 번호예요. 접수 번호. 그러면 접수 번호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의미가 있으니까 다 기록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다는 그냥 이걸 접수 번호라고 한다. 근데 표제부에는 접수한 날짜만 적지 접수 번호는 적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도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재, 지번에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 이것이 소재, 지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목은 대고요. 면적은 320제곱미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란 이렇게 합니다. 표시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오른쪽은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에는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인데 등기 원인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원인도 기록을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원인을 기록한다. 등기 원인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권리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갑구는 옆에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항란 그리고 이제 갑구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갑구에 순위번호 있죠. 순위번호. 여기는 위에는 표시번호라고 했는데 여기는 순위번호죠. 왜냐면 위에 표시번호는요. 그 표시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되는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표시번호인데 여기서는요. 갑구에는 소유권 이제 뭐 저당권 지상 갑구니까 소유권만 기록되겠죠. 그러면 이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번호입니다. 서로 권리가 충돌될 수도 있어요. 권리가 서로 충돌됐을 때 그러면 권리의 우열은 이 순위번호를 보고 따져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순위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고요. 먼저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순위번호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 목적이 있죠.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했다. 소유권 이전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을.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접수는 언제 되느냐? 1997년 7월 5일 날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되고 이때 접수번호는 2453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번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 등기가 접수가 됐어요. 우리가 접수 일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은 안 적죠. 날짜만 적어요. 그러면은 오전에 접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후에 접수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오전에 내가 먼저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권리가 충돌됐을 때는요. 먼저 접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같은 날, 날짜가 동일해 버리면요. 그러면은 먼저 접수한 사람이 우선이 될 텐데 시간을 적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접수한 사람이 우선된다. 이것은 어떻게 뭘 보고 하느냐? 접수 번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접수 번호가 어떻습니까? 오전에 접수한 사람 접수 번호가 빠르겠죠, 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이게 신청을 하면은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 번호를 줍니다. 접수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날 등기를 하게 되면 같은 날 어떻습니까? 저당권 등기래요. 아니면 같은 날 한 사람은 저당권 등기라고 한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요. 경매 들어가서 돈 받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누가 먼저 접수했느냐는요. 같은 날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안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접수 번호를 보는 거예요. 접수번호. 그런데 부동산 표시는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접수번호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권리가 충돌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요. 접수 연월일, 권리 출동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접수 연월일만 적지 따로 접수번호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이제 접수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등기 원인이 있죠.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요. 1997년 7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매 있죠. 매매가 바로 등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3일은요. 등기 원인, 즉 매매한 날짜예요. 매매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거죠. 등기 원인 연월일,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매매가 등기 원인이고 1997년 7월 3일은 매매한 날, 즉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거죠. 등기 원인 일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보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됐고 그러면 그때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가 나오죠. 그러면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 그 권리자로서 소유자 누구냐? 서영구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줄이겠고 오른쪽에 땡땡땡 되어 있는 건 뭐겠습니까? 가려져 있지만 주민번호가 되겠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성남수 분당구 정자로 277 이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명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주소를 적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분당구 정자로 277이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의 주소를 적을 때는요. 도루명 주소를 작성합니다. 도루명. 그러니까 이건 도루명 주소가 되는 거죠. 도루명. 그러나 우리가 토지를 표시할 때는요. 도루명 주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소재 지번. 옛날 우리 주소죠. 구주소. 토지를 표시할 때는 소재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루명 주소는 전혀 안 배웁니다. 배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표시하는 것은 다 소재 지번, 옛날 구주소를 작성하지 도루명 주소를 쓰질 않아요. 다만 사람의 주소를 적을 때만 도루명 주소를 작성합니다. 근데 사람의 주소 이런 것들은요. 우리 등기법이나 지적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람의 주소를 과연 어떻게 적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물건을 다루는 거예요. 물건.
물건이죠. 이 물건에 대한 어떻게 공시 방법으로서 지적공부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은 물건을 공시하는 방법은 구주소인 소재 지번을 적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의 주소를 적을 때는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적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보죠. 자, 지금은 현재는 그러면 과거에는 서영구가 이제 소유하고 있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근데 그것이요, 소유권 이전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밑에 이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되는 거죠. 다시 또 소유권 이전돼요. 등기 목적에서. 이 소유권 이전은요, 언제 접수됐냐? 2002년 11월 15일. 접수번호는 33,452호로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이 사람도 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11월 15일 날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오른쪽에 보시니까 소유자는 김갑동으로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고 밑에 사람이니까 이제 도로명 주소로 여의도로 334번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됐네요. 3회가지고 소유권 이전됐죠. 그러니까 왼쪽에는요, 권리 순위 번호가 이제 하나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됐고 2012년 11월 23일 접수번호 3757호에 의해서 2012년 11월 10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이러면은 오른쪽에 이제 새로운 소유자는 송무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3번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구에는요, 소유권을 계속 순서대로 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송무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에는요, 갑구만 있고 을구가 없네요. 그러면은 을구는요,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데 아무도 이 토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담보를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당권을 한 번도 설정해 준 적도 없고 전세권을 설정해 준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토지라는 거죠. 한 번도 담보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구가 없는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요, 그것은 굉장히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거죠. 한 번도 담보 잡힌 적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우리가 읽을 줄만 알면 되기 때문에요. 자, 건물 등기부를 보죠. 자, 건물 등기부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토지가 671번지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지금 건물이라는 거죠. 건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요, 이제 표제부가 나오겠죠. 자,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 공부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대로 옮겨 적어요. 그러면 건물의 표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건물에 대한 표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먼저 표시번호가 있고요. 표지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표시번호 있고, 그 다음에 접수 일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은요, 이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이 되겠죠.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래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에는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이 나올 텐데, 건물은 지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용도 이런 게 따로 지목이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건물 내역을 적습니다. 건물이 이게 어떤 건물이냐, 그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2층, 지붕을 가진 2층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면적이 있는 거죠. 건물의 면적. 1층 면적은 200제곱미터, 2층 면적은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건물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건물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 이제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갑구 봅니다. 순위번호 1 해가지고 여기는 등기 목적에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갑구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보죠. 지금은 최초로의 소유자가요, 이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지금 등기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건 막 등기부가 개설된 이제 등기부예요. 이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구의 1은요,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은 소유권 보존이고요. 자, 언제 접수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10년 8월 13일 접수번호는 16,774호 이렇게 접수번호를 적고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앞에 이제 항상 매매면은 매매, 징여면 징여, 상속이면 상속,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이것이요, 과세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이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은 등기부이기 때문에요. 과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과세하고 직접적인 뭐 증여냐 매매냐 상속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고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기록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권리자는요. 소유자는 을서 주식회사다라는 거죠. 을서 주식회사. 그리고 밑에는 주소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그러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죠. 이게 법인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여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법인들은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그 등록번호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을구도 있네요. 그러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1 보시면 순위번호 2일 해가지고요. 저당권이 설정되네요.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죠. 자, 여러분이 민법에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을 이제 구별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내가 이 건물을 담보로요. 3억을 빌립니다. 3억을 빌리면요. 이때는 은행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에서 3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냥 빌려주진 않죠. 담보를 잡고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3억 원의 이제 채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3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는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당권이라고 해요. 저당권. 그래서 3억 원 확정 채권, 그러니까 3억으로 딱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빌리면서요. 담보를 설정하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는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제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빌려주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 지나면은 3억에다가 이자도 갚아야 되겠죠. 이자도 갚습니다. 자, 이렇게 돈 갚고 돈을 다 갚으면은 채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저당권도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통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면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경우는 없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내가 3억을 대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줍니다. 그렇죠? 보통 통장을 만들어줘요.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자,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3억 범위 내에서 다 뺐을 수가 있다는 거죠. 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뺐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중간에 갚아 나갈 수도 있잖아요. 돈을 이제 또 갚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만약에 3억 원이라는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요. 3억.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이제 3억을 받는 거죠. 이렇게 확정된 채권을 담보로 해서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고요.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면 중간중간에 갚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자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도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법, 나중에 우리가 근저당권에 대해서 등기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억을 빌리면은 3억 그 저당권이 되는 거고,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은 이거는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저당권의 대부분은요, 90%, 95%는 다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 근저당권이 다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어떻습니까? 건물주들은 주로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 들어와서 이제 돈 받는 거죠. 월세 받고 보증금으로 있는데요. 갑자기 세입자들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찰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요.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건물 50억짜리 쓰면 한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빠지면 거기서 돈을 빼서 썼다가요. 나중에 돈 들어오면 갚았다가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그 신용만 보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갚을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용만을 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5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억짜리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게 다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다 근저당권입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거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요. 접수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됐게 접수는 2010년 8월 25일 날 그 저당권 등기가 접수가 됐고 그 접수 번호는 17,533호로 그러니까 접수 번호입니다. 접수 번호가 나오죠. 등기 원인은요. 저당권 설정은요.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A가 보니까 이거는 뭐 1억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돈 안 빌려주는 거죠. 적어도 3억 이상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때 대비해서 5억 이상 정도 돼야 어떻습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3억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어떻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여기 설정 계약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2010년 8월 23일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가 있죠. 자, 채권 최고액.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저당권은 그냥 채권액만 적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을 적어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채권 최고액은 마이너스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억짜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채권 최고액은 3억이 되겠죠. 3억까지 빌렸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최고액이요, 6,500만 원이 되는 거죠. 6,500만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도액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만 적어요. 3억짜리 아니면 뭐 2억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채무자는요, 누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인 을서 주식회사가 돈을 빌린 거죠. 채무자가 나오는 거죠. 돈 빌린 사람. 저당권은요, 채권을 전제합니다. 채권이 없으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것은 종된 권리예요. 은행에서 돈 3억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것은요, 담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채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된 권리고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보를 잡아놓는 거죠. 그건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주된 권리,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는 저당권 설정할 때는요,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얼마 빌렸느냐 이런 걸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을서 주식회사고요. 채무자 이제 주소가 밑에 있고요. 그럼 근저당권은 이제 담보권자, 채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최정복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네요. 보통 이제 저당권은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일해가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누가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럼 전세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다 적겠죠. 여기 이일해가지고 순위번호 이일해가지고요. 쭉 저당권을 적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저당권이 되고. 근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오면요. 이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지고. 만약 을서주식회사가 뭐 A다라고 하면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건물에서 누가 전세 들어오면 여기는 이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5억을 빌려주고요. 이 건물을 5억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고요. 전세 들어온 사람 전세금 얼마 들어왔느냐? 5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돈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은행이라고 하면요. 은행은 얄짤없습니다.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와가지고 이 물건을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해가지고요. 10억 이상이 나오면 사이좋게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8억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충돌이 되는 거죠. 자, 충돌이 됐을 때는 이럴 때는 권리의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1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5억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3억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시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 5억이 돼 있으니까 나는 전세 들어갈 때 3억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시가가 3억이면.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죠. 이 사람 어떻습니까? 8억짜리니까 5억 빌려준 사람이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8억밖에 안 되는 것을요. 5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전세금을 주고 들어간 B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어떻습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위 번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1순위로 가져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2순위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순위 번호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표제번호는요. 표시번호라고 되는 것은 이거는 권리의 순위라는 표시죠. 그래서 만약에 2일 해가지고요. 이제 표시번호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앞에요. 우리 앞에 토지 등기부를 보도록 하죠. 토지 등기부에 있어서요. 이제 토지 등기부에 2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목이 대였어요. 근데 만약에 지목이요. 대에서 밭으로 허물어 버린 다음에 밭으로 바꿨습니다. 밭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걸 지운 다음에 여기다 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밭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해가지고 여기다 썼습니다. 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줄로 딱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가 변화되는 모습을요. 보여주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번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토지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요. 좀 희한한 게 있죠. 그 갑구 보시면요. 순위 번호가 2일 해가지고 오른쪽에 등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이죠. 자, 그런데 원래 갑구는 항상 1번은요.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항상 1번이 됩니다. 여기가
1번은요. 만약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갑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1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서 1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였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갑이 소유하다가요.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소유권이 이제 이전됐어요. 이전 등기가 되고요. 3 해가지고요. 또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소유권이 또 이전됐어요. 계속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돼요. 또 4 해가지고 정 앞으로요.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등기부를 보면서요. 과거에 누가 소유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의 소유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게 10개가 됩니다. 이것을 같은 등기부에 계속 기록해 놔봤자 우리는 궁금한 건 맨 마지막 이 사람만 궁금하지 그 전에 30년 전에 누가 소유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면 부피만 커졌지 공시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다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어요. 자, 그래서 정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걸 다 생략해버리고요. 여기다가 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 해가지고요.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랍니다. 이렇게 쓰죠. 정 앞으로요. 과거의 소유자는 누군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앞에다 뭐라 하냐. 원래 이 사람은요. 원래 1번이 아니었죠. 원래는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번이었는데 이제 옮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전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순위번호 1번에 전2라는 건 원래는 이 사람이요. 1번은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2번이었다는 겁니다. 2번. 2번이었는데 옮겨서 그냥 위에 있는 것들 다 뭐 지금 현재 소유자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습니까? 요 등기부하고 요 등기부가 두 개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부를 보고 정이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 해가지고 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자가 되는데 만약 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요. 기라는 사람이 또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 앞으로요. 소유권이 이제 이전됐다고 해버리면 기라는 사람 앞으로. 그래버리면 어떻습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이 등기부는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아이고, 폐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움직여야 되겠죠. 이것만. 지금 현재 소유자는 정이니까. 자, 이렇게 2기, 옮겨 적었다라고 해서 2기라고 합니다. 2기. 옮겨서 적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옮겨 적게 되면요. 요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건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이건 유통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소유자 정이니까 이것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폐쇄 등기부라고 해요. 이건 폐쇄를 하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폐쇄 등기부도요. 이거는 등기부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떻습니까? 등기가 계속 원래는 이것도 여기다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용부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등기부는 이용부의 보존합니다. 그러면 폐쇄 등기부도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계속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부의 보존해요.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하게 되면 이건 폐쇄하게 되는 거죠. 폐쇄 등기부를 갖는 이유는요. 이거 계속 보존해야 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요. 정에게서 물어 넘어갔는데 자, 이때 정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요. 이 등기가 나중에 보니까요. 병이라는 사람은 정한테 판 적이 없어요. 판 적이 없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서류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고 해보죠. 근데 나중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어제 물건 팔려고 등기부를 한번 떼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말소를 하고 다시 이 등기를 부활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폐쇄 등기부도 이용부의 보존합니다. 그래서 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는 대가 아니었던 거겠죠. 여기는 뭐였어요? 밭이었던지 하게 되겠죠. 서초동의 옛날에는 다 밭이었잖아요. 밭에다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일인데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원래 일이 있었던 거죠.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옮겨 적으면서 일을 생략해버리고 이제 2번부터 지금 적고 있다는 거죠. 2번부터 적고 있다는 거죠. 전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번은요. 이렇게 이런 말이 없으면 항상 1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일에 만약 이전 등기가 있으면 앞 밑에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부 보는 법을요. 잠깐 보았습니다.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됐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나중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등기부가 이제 보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서 기억했던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는데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해서 참고용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등기부에 관한 또 다른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죠.